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풀 4월 1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국, 김어준 같은 이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이 이 종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태를 이용을 해서 혹세무민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종호영 후보자의 딸과 아들 문제, 이 문제가 경북대 의대 편입을 둘러싼 의혹들이죠. 이 문제가 혹세무민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조금 전에 이 인수위 배현진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정호영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배현진 대변인은 청문회를 지켜봐 달라, 인사청문회를 지켜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정호영 사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조국 사태와 좀 연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지켜봐 달라 이렇게 나오면은 인사청문회가 한 2주 후 정도에 시작이 되죠. 4월 말이나 5월 초, 그러니까 2주 후에 시작이 되는데, 열리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이것이 잠잠하게 그냥 묻어놓고 있을 것이냐. 자, 이 정호영 그 후보자 문제가 묻혀있다가 2주 후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 이것이 드러나서 다시 그 의제에 올려질 것이냐. 그렇지 않죠. 2주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국, 김어준, 민주당은 물론이고, 자, 이런 진보 스피커들이 여론전을 극심하게 벌이면서 이 정호영 후보자를 난타를 하겠죠.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정호영을 난타를 하지만은 그 뒤로는 윤석열 당선인 정권 출범 초기에 험집내기, 마구 두들기기. 자, 그렇게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미. 이 시작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갈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되고 있고, 지금 모든 언론이, 오늘 조간들도 다른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방향,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정호영 문제, 그리고 금수완박, 이 금수완박과 정호영 이 파동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관련 있는 이 정호영 파동, 이 금수완박 파동, 여기에 모든 조간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비전 이런 것은 다 묻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조국, 김어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조국 씨는 지금 본인의 아들, 딸 부정 입학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것과 이 정호영 그 후보자의 아들, 딸 문제는 같은 어떤 입시나 편입 비리 의혹이지만 좀 결이 다릅니다. 조국 씨와 관련한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다 됐죠. 그리고 이 정호영 후보자는 의혹 제기 단계인데 그것뿐이 아니고 이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지인들이 있는 경북대 의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 특혜라는 것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니까 어떤 면접에서 이렇게 점수를 좀 더 주고 이런 의혹입니다. 그런데 조국 씨와 관련된 자녀들의 입시 비리는 문서를 가짜로 만든 거죠.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위조를 했기 때문에 7개 스펙을 전부 위조를 해서 부산대 여전원까지 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정경심 씨 징역 4년 확정 판결이 돼 있고 조국 씨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죠. 자, 그런데 이것을 혹세무민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연결을 시키고 있고, 특히 조국 씨는 왜 우리 딸에게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느냐. 그리고 윤석열 그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지금 몰아붙이면서 연일 SNS에서 이 문제와 자기 문제를 서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모순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본인이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공격을 하든지 그 정호영 문제를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정호영 문제와 정호영을 비판을 해야 됩니다.
비판을, 정호영이 억울하다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국 본인이 나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정호영도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어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본인과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호영도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떳떳하고 정호영은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정호영을 윤석열이 왜 그냥 두느냐. 자, 이런 그 논리로 접근을 하면서 혹세무민을 하는 거죠. 오늘도 페이스북에 조국이 글을 올렸습니다. 내 딸과 아들이 차례차례 서울법대에 편입했는데 이하의 일이 있었다면은, 자, 경북대 어대에 이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 딸이 편입한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이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과 언론과 국민의힘과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까? 부정의 팩트.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했다는 이야기죠.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를 족하다고 했을까? 그리고 계속 그 뒤에 이 정호영 후보자 이 자녀에게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그 조국 자신의 자녀를 대입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이 SNS 활동을 계속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자, 김어준 씨는 한술 더 떴습니다. 김어준 씨는 이 TBS 교통방송에 오늘 본인이 뭐 진행하는 프로가 있죠. 뭐 뉴스공장인가 있는데 그 교통방송 그 프로그램에서, 교통방송은 준공영방송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에 나서 이것을 이 문제를 꺼내서 막 비꼬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칼을 댄 것은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조국 전 장관이 차기 대권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조국 수사를 이렇게 폄훼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정호영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확인된 범법 행위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고, 인수위 대변인은 조국 사태와 다르다고 했다. 그래, 공정과 형평성에서 보면 엄청나게 다른 것이 맞다.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조국 입시 의혹은 정호영 후보자 자녀 의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지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4년 징역형을 받고 뭐 어머니가 징역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을 하고 선동을 하는 그런 빌미를 정호영 후보자가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그 동안, 열리기까지 한 2주 가량 남은 이 기간을 그냥 있으면은, 그냥 이것이 잠복해 있으면은 뭐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작, 선동이, 조속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것이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든 윤석열 당선인이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 자진 사퇴를 하건 지명 철회를 하건 그런 이렇게 미적미적 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 정치권의 양대 이슈도 말씀드린 대로 정호영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 자,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문제고, 또 하나는 검수완박 입법이죠.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자,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의 핵심인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지난 주말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서 배수진을 쳤죠. 늦게나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 보시면 두 가지가 양쪽에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의혹입니다. 한쪽 거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민주당 검수완박에 항의해서 사표를 낸 것이고, 자, 이쪽 거는 다른 톱 기사는 정호영이 딸이어서 아들에도 이 논문 공저 교수가 최고점을 줬다. 정호영 후보자의 딸이 경북대 어디에 편입을 할 때 이 고사실 세 군데를 다니면서
면접을 봤는데 제3고사실에서 3명이 전부 만점을 줬다. 그런데 그 만점을 준 시험관들이 아버지인 정호영 당시 부총장이었던가요? 부총장과 그 보원장이죠. 경북대 의대 보원장과 같은 논문도 쓰고 했던 동료였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딸뿐이 아니고 아들에게도 논문 공저 교수가, 논문을 같이 쓴 교수가 최고점을 줬다. 의대 편입을 위한 구술평가에서. 자, 경북대 의대 편입 구술평가에서 정 후보자 아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교수 역시 정 후보자의 후보자와 논문을 같이 쓴 사이다. 자세한 그 점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논문을 같이 쓴 교수가 최고점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호영 딸, 자, 중앙일보 오면 보시면 정호영 딸은 1, 2 고사실에서는 합계 53.51점을 받았는데 3 고사실에서는 60점 만점을 받았다. 이것이 구술이죠. 그 시험관이 3명씩이 그 세 군데 있는데 유독 세 번째 고사실에서만 20점씩 3명 다 만점을 딸에게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만점을 준 사람들이 저는 이 정호영 후보자와 같이 논문을 썼거나 했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구술평가 때 3고사실에서 만점, 평가위원 3명, 정 후보자와 동문이거나 논문을 함께 쓴 인연이 있다.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50명이 넘는 심사위원들이 무작위로 이미 배정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50명이 저는 경북대 의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설득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오늘 일면 톱은 정호영 어제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아파 찬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명을 하면서 어떤 말로 다 해명을 했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아직 그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일단 어제 그렇게 이 생방송이 되는 그 해명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진료 기록, 아들은 또 그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5년 후에 경북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병무청에 제출을 해서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렇게 전환됐다는 그런 그 이유도 있죠. 거기와 관련한 아들의 진료 기록, 뭐 어떤 연구원 출퇴근 기록 이런 것을 이 스펙으로 제시한 그런 기록을 해명할 뒷받침을 할 객관적인 자료는 내놓지 않아서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정 후보자는 공정성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받겠다. 이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공정성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받는데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죠. 1주, 2주에 끝나는 게 아니죠. 몇 달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이 상태로 가겠다는 것은 뭐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는 또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면인데 내가 이런 일이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들, 딸을 다른 학교에 보내야 하느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그 경북대 병원장으로 있고 하는데 경북대 의대에 편입되고 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경북대에 있다고 아들, 딸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편입에서 떨어진 그 다음 해에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다. 아들이 한번 편입 시험을 쳐서 떨어졌는데 경북대 나왔습니다. 아들이 경북대 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른 전자공학과. 그런데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걸 그 다음 해에 도입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나 대학을 다닌 사람은 따로 전형을 해서 합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그냥 우연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해 살 수 있지만
그럼 아들들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다른 학교로 보냈어야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 그 하나만으로도 다른 학교로 보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경북대 그냥 뭐 교수가 아니고 경북대 병원의 원장까지 지낸 그 책임 있는 인물이라면은 이 오해가 살 그 거리가 없다. 전혀 그런 오해를 살 것도 없다고 했으면 모르지만 본인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했으면은 아들, 딸은 다른 학교로 보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런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았으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장관을 맡아달라고 제의를 했어도 고사를 했어야죠. 이런 오해 소지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쭉 지켜봤을 텐데 뭐 항상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게 많으니까 본인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윤석열 40년 지기인 윤석열 당선인에게나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장관직을 맡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불거졌으면은 본인이 어떤 결단도 내릴 필요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묻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이 결국은 상처만 크게 만들고 어떤 말끔하게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도 그렇고 저도 이 내용들을 찬찬히 다 해명 그리고 의문점 이런 것을 저도 다 이렇게 살펴보고 해도 이것이 말끔히 해명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이런 민심이 악화되는 것은 정호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여론의 시선이 정호용에게도 쏠리지만은 실제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쏠리는 것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 정의의 가치로 대통령이 됐는데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을 지금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배현진 대변인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 이랬는데 인사청문회 지켜보기 전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지켜보고 있죠. 동아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배현진 대변인이 이야기했죠. 정호영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팩트가 있어야 된다. 부정하다는 팩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맞으면서도 이 공시에 맞으면서도 여론에는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 배현진 대변인이 이야기한 말이었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었다고 전한 겁니다. 이 말뜻은 결국 부정의 팩트라는 것은 조국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지만 윤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것과 다르다. 뭐 이 정도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윤호영 후보자가 정호영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한 것은 자청을 했다고 합니다. 나 기자회견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수위에서 주선을 해준 건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 판단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수위가 내세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당선인은 다양한 루트로 민심을 경청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대결로 볼 필요는 없다. 모든 인사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정호영 후보자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낙마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달렸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기자회견에서 40몇 분 동안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입장을 다 이야기하도록 해준 것은 어떤 일종의 한풀이를 위한 장을 마련해 준 것 아니냐. 낙마 퇴진 수선을 밟기 위해서 그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호영이든 윤석열 당선인이든 지금 조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 조국, 김어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보 성향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계속 이럴 겁니다. 인사청문회 때까지 그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언론에서 지금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자, 한겨레, 경향 다 일면 톱입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톱은 정호영 자녀 의혹을 윤석열 당선인이 두둔했다. 본인이 이야기한 공정, 이게 이중잣대 아니냐. 조국에게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본인의 40년 직위인 그 장관 후보자에게는 그냥 솜방망이처럼 적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대 편입, 병역 의혹 나와도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의 팩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조국의 아빠 찬스 때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 내로남불이다. 박용진 코멘트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의원이죠. 박용진은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왜 지지했는가? 아빠 찬스로 공정과 상식을 뒷밟았던 내로남불, 이른바 조국 사태의 영향 아닌가? 조국 사태를 불공정한 또 정의롭지 못한 조국을 단죄를 하는 거기에, 검사로서 단죄를 하는 거기에 국민들이 지지를 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것은 왜 이렇게 처리기가 더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 윤석열 40년 직위 방어하느라 내로남불에 빠지냐. 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한겨레에도 나오고 경향신문에도 나왔죠. 내로남불. 심지어 이 한국일보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행동이 문재인과 연상된다. 이런 분석 기사까지 내놨습니다. 사면기사입니다. 셀프 해명을 하고 감싸기를 하고 임명 강행할 건지 물음표를 쳤죠. 문 대통령 연상되는 윤 당선인. 자, 이 과정은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할 때 나왔다는 패턴입니다. 셀프 해명, 조국이 그때 후보자 때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했죠. 그러니 임사건자인 문재인이 감싸기를 하다가 임명 강행했다. 이번에도 정호영을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은 2019년 조국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닮았다. 윤석열 당선인은 조국 자녀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수사를 주도하면서 공정의 수호자 이미지를 굳혔고 결국 대통령에 올랐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 때의 문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선택을 하면은 역풍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조국의 짐, 이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의 어깨에 놓여있는 셈이다. 조국의 짐이 얹혀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부정적인 팩터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9월에 임명을 강행하면서 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이거 조국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임명을 강행했지만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돼서 대부분 판결까지 받았죠. 자, 이렇게 지금 언론이 이렇게 몰고 나가는 겁니다. 특히 진보 성향의 언론들 또 스피커들이 몰고 나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결단이 지금 정 후보자나 윤 당선인이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자, 그 상황이 되고 있죠. 조국 관련 수사, 검찰 수사,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고는 또 한동훈 검사장이 같이 참여했던 그 검찰 수사는, 한동훈 검사장은 초반부터 제대로 참석을 못했지만요, 자천되면서. 그런 어쨌든 조국 관련 검찰 수사가 역사를 바꿨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유사한 상황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일일이 따지면 다 결이 다릅니다. 조국과 이 정호영 사이에는.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은, 국민 시각에서 보면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이 어떤 특권 계층들이 자녀들의 그 입시, 특히 양쪽 다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불법, 편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보는 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윤석열 당신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검찰 수사가 역사를 바꿨지만은, 앞으로 검찰은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수사권이 박탈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뀔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이죠. 자, 한국일보 일면 톱은 검찰총장 사직서, 검찰총장 김호수가 사직서를 냈죠. 극단을 치닫는 검수완박. 자, 이번 주에 이것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오늘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리죠. 그리고 내일 전국 그 검사회의, 평검사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 이어서 검찰 간부들, 또 일선 검사들까지 일제히 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다. 김호수 총장 법안 발의 반발 사의 표명. 자, 이렇게 검수완박 논란도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데, 자, 거기서 또 한 사람의 그 논란의 중심이 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세운 인물이 한 사람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한동훈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제가 주말에 말씀을 들었죠. 한동훈이 이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제기하는 논리를 깨면서 혼쭐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은 법사위에서 국민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이렇게 생중계되는 그 검수완박 논란이나 본인과 관련된 채널의 사건이나 또 살아있는 권력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피력을 하고 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정치로도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주말에 드렸는데, 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세계일보 정치면 보시면은 민주당 검수완박 속도 내면서 한동훈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우리 인사청문회 그 청문회장이 안 세울 거야. 물론 뭐 명분은 두려워서 우리가 뭐 판판이 깨질까봐 그런 이야기는 못하죠. 자, 명분은 이겁니다. 민형배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 단장이 YTN 라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명분은 한동훈이 청문회장에 들어오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를 해버리고 여론 선전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를 할 것이다. 확신범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이다. 뭐 결국 같은 말이네요.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론 선전을 통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까지 다 이야기를 할 거다. 확신범이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와서 인사청문회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청문회장의 주인공이 되어버릴 가능성. 전국에서 국민이 TV 생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한동훈이 인사청문회의 주역이 되어버릴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어제 국민의힘이 공천 자격 시험이라는 걸 치렀죠. 마치 뭐 대입 수능 시험처럼 전국 19곳에서 4,4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자, 이 시험, 지금 사진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사진은 이준석 대표도 공천 자격 시험을 체험하면서 시험을 보는 모습입니다. 공천 자격 시험. 이게 이준석 그 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공약했던 거죠.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단 시도를 했습니다. 그냥 그 시범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지역구 출마자는 점수에 비례해서 최대 10% 가산점을 주고 비례대표 그 지금 기초 지방선거입니다. 비례대표는 광역의원은 70점 이상, 기초의원은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데드라인 역할을 한다. 경선으로 선발되는 광역 기초 단체장 후보들은 시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세부터 최고령 81세 후보가 모였다. 뭐 여러 가지 문항이 있었는데 문항이 논란이 어제 너무 많아서 어제 밤에 이 문항이 30개 문항이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 문항에 보면은 뭐 다음 중 한미 동맹의 현황을 가장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에서 사지선다형을 합니다. 뭐 2019년부터 훈련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쭉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 한미 동맹 현황, 이것이 왜 기초의원이면 구의원, 시의원입니다. 강력의원, 뭐 도의원, 강력시의원. 이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지방의회가 할 일이 따로 있죠. 한미 동맹 이런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의원은 말 그대로 지방의 각 지역의 현안을, 각 지역의 그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게 지방의원인데, 거기에 출마해서 하려면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뽑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광의의 틀에서 국정 운영을 하려면은 국회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한미 동맹 현황 이런 것이 과연 이 지방의원의 자질을 묻는 그 문항 안에 있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